영균님이 이번에 제 이데아 로스트 메모리 리뷰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을 제가 직접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면서 결정해보죠. 얼마나 잘했나. 잠깐만요. 어디 보자. 여기 치시면은 영균님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거 보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마술사를 위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저희 팝업 스토어에서도 알바를 네, 여기 보이네. 여기 있네. 아, 벌써 2년 전이야? 2023년. 제가 이거 이후로 더 이상 팝업스토어를 안 열고 있죠.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팝업스토어가 제가 지금 벌써 한 3번 열어봤는데, 와, 진짜, 일단 알바생들 다 알바비 줘야지. 장소 대관해야지. 안에 다 꾸며야지. 뭐 해야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진짜. 이거, 안 그래도 한번 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 연도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안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유튜브에서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걸리지 않나? 아무튼 간에 봅시다. 그냥 대충. pH 기믹 때 쓰겠죠? 이거를 C플럽이라고 적혀있고 이게 소리가 울려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쪽 귀를 막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한쪽 귀를 막으면은 이 로스트의 연출을 쭉 보다 보면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조커에다가 잃어버린 카드를 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혹은 프린트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조커의 관객이 말한 카드가 원래는 샤피나 무슨 그런 걸로 쓰여 있거나 뭔가 인쇄가 돼 있더라도 지금 이 로스트에 나오는 이 조커처럼 이렇게 인쇄가 되는 게 불가능해요. 보시면은 조커 안쪽에 10클로버가 약간 끼인 상태로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집에서 홈메이드로 인쇄를 한다 하면은 불가능한 형태예요. 그리고 저렇게 인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이 오해성 말투도 그렇고 이 영균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선택을 할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에는 판매량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거의 10년 넘게 마술 도구나 마술 제품을 내왔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마술 도구나 마술 관련된 제품들은 관객이 사는 게 아니라 마술을 하고 싶은 사람, 마술사가 구매를 해요. 그러면은 실상은 마술사 입장에서 관객들이 봤을 때 신기한 마술을 구매하는 게 맞죠. 하지만 마술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관객이 신기해하는 마술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을 때 좋을 마술을 구매를 해요. 제가 이거는 굉장히 많이 느껴봤는데 관객의 입장이랑 마술사가 실제로 마술을 했을 때 그 스스로의 모습의 입장이랑 달라요,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형태로 저거를 인쇄해서 발매한 것도 저거를 저런 상태로 인쇄를 해서 판매를 했을 때가 판매량이 더 높을 거예요. 예. 구매자가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야 구매를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관객이 이렇게 봐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혹은 뭐 어떻게 해야 더 관객이 보기 좋지 않을까? 보다는 마술사가 스스로가 해봤을 때, 아, 이거 재밌다. 아, 이거 뭐 하겠다가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술이랑 잘 팔리는 마술은 별개예요. 좋은 마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잘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제품을 발매할 때 사실 약간 나눠져 있어요. 내가 이번 작품은 어떤 방향으로 발매를 해야지? 어떤 작품은 어떤 방향으로 이 자체가 리모스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내고 싶어서 토넬리스토어라는 장르에다가 내 아이디어를 얹고 싶어서 낸 게 많고요. 또 뭐가 있을까? 1023도 사실상 뭔가 작품으로 내기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돈을 벌려고 낸 작품보다는 진짜 그냥 개인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작품집이다 라는 느낌으로 낸 경우도 있는데, 그와 반대로 상업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는 작품도 있어요. 마치 모든 장르가 다 그렇듯이 항상 창작자는 내가 낼 작품이 대중성으로 가야 좋은지 아니면은 어떤 예술적인 명목으로 내가 어떤 이 분야의 작품을 내기 위해서 내는 건지가 두 개가 항상 이 두 개가 항상 갈려요. 근데 저는 그 두 개를 다 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내가 내고 싶은 거 낼 수 있고, 어떨 때는 잘 팔린 거 내고 싶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오해성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일단 다짜고짜 카드를 말하라고 시키. 형태는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났어요. 나요. 카드를 마술하려고 뭐 꺼내.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카드 아무거나 말씀해 뭐 앞에 얘기 다 빼고. 그러면 10클럽을 얘기해. 아 근데 오늘 그 카드는 10클럽은 내가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클럽 없다고. 10클럽 없어가지고 조커 대신. 그래서 조커 대신 쓰고 있고 아마 쓰여 있겠죠. 10클럽 이렇게 쓰여 있다. 오늘은 10클럽으로 마술하기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뒤에 마술이 안 나와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을 잠깐. 괜찮네. 이것도 이제 우리 말씀 보고 계신가요? 제가 한 10점 만점에 한 7점 드리겠습니다. 괜찮네. 나쁘지 않네. 뭐 역시 그 빠메지션 한 경력이 어디 가지 않아요. 역시 조금 감각이 있어.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인정. 가볍게 얘기를 나눠서 이 로스트라는 마술이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손기술이에요. 이 손기술을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 관객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카드를 아무거나 하나 말했는데 그 카드 자리에 조커가 있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생각은 뭘? 관객으로서 아마 그럼 이 생각을 하겠죠. 내가 다른 카드를 말했으면 어떻게? 그렇죠. 내가 다른 카드 예를 들어서 3 어떻게 됐을까? 에이스 하트를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생각. 그러면 마술사가 카드를 바꿔치기 했다. 또는 마술사가 10클럽을 빼돌린 다음에 조커를 집어넣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적어도 10클럽이라는 카드를 마술사가 어떻게든 빼돌렸다라고 생각. 어떻게 조커를 넣었는지는 모를 수 있어. 오케이. 근데 10클럽을 몰래 빼돌렸네? 까지는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러면 그 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술사가 이 카드에 손을 많이 안 대야 하는 것처럼 돼. 그래서 지금 로스트의 핸들링 마술사가 카드 손을 너무 많이 댄다. 그래서 PH는 이걸 오프너로서 쓰는 거야. 좀 가벼운. 사실 저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아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약간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절에서 저거를 오픈으로 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부터 제가 딱 그 이도한 바가 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맞아요. 원래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책은 저자의 손에서 쓰여져서 읽는 이의 머릿속에서 끝난다. 맞나? 이거 아무튼간에 이런 것처럼 모든 마술도 제가 낸 마술도 저에게서 시작되었지만은 보는 사람이 구매한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이거 맞는 걸로 합시다. 현상으로서 그런 관객들의 의문이 일어날 때쯤 그냥 10클럽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닙니다. 아니고 생각을 좀 해보죠. 저거에 대해서. 제가 왜냐면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10클로버를 어디엔가 빼돌렸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조커에 10클로버가 쓰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막기 위해서 조커에 10클로버가 이제 쓰여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빼돌리고 뭐 어떻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래요. 만약에 저기 조커에 샤피 같은 걸로 10클로버를 써서 했으면은 물론 이제 논리상 말은 되겠죠. 근데 해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샤피로 휘갈겨 쓴 10클로버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진짜로 조커에다가 몰래 샤피로 10클로버 쓴 다음에 거기 두면 되니까. 근데 오히려 인쇄가 되었을 때 더 불가능함을 느끼지 않겠냐를 생각하곤 하지만은 사실상 이 마술에 대한 해석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은 이제 긴가민가 해요. 내가 하는 말이 맞나? 내가 하는 생각이 맞나? 근데 사실 모든 게 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고려했다 하고요. 맞습니다. 제가 저것도 고려한 거예요. 저는 이상적인 형태에서는 조커의 10클럽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 왜냐면 내 멘트가 그런 멘트. 다른 카드를 대신해서 조커를 쓴다 하잖아요. 저도 만약에 이 마술을 데런 브라운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생 멘탈리스트 같은 사람이 저 마술을 한다고 치면은 샤피로 뭔가 10클로버가 쓰여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내려면은. 근데 애초에 이제 본인의 캐릭터가 완전 어떤 멘탈리스트가 아니라 약간 섞여 있는 마술도 하면서 뭐 독심술도 하면서 뭐도 하면서 라고 하게 된다면은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누가 봐도 10클럽 준비한 조커. 10클럽을 대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커예요. 이거는 차라리 여기에 유성 매직 같은 걸로 10클럽이라고 쓰여 있어야 된다. 저도 이게 맞는데 말했지만은 판매량을 위해서. 꺼내는 현상에 대해서도 한다면 꺼내는 현상은 제가 생각할 땐 이 마술의 어떤 멘탈 마술로서의 현상을 조금 반감시킨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원래 멘탈 느낌의 마술을 할 때는 비주얼한 현상을 넣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 영상에도 말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카드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사마트요. 맞았습니다. 따란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아, 마술사가 내 심리를 읽어서 소마트를 맞춘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는데, 갑자기 뒤에서 또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뭐 트위스페이드요. 따란 하게 되면은, 아, 이 카드가 갑자기 무슨 뭐 바뀌는 카드구나, 혹은 마술사는 카드를 바꿀 능력이 있는 거구나 해서 첫 번째 마술의 현상이랑 약간 위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 마술은 비주얼한 마술이랑 같이 안 쓰이는 게 좋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은 약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TV 매지션들한테는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답인 거고 PH님만의 답인 거니까 이거를 뭐 PH를 공격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공격 당했습니다. 이제 원래 가해자는 기억 못하는 법이에요. 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 마술이 이렇게 다 까발려지고 내 마술이 이렇게 비하를 하고 이러면 내가 마술을 어떻게 해? 저거 연구님 때문에 마술 얻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숨을 겪으면서 마술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연구님 덕분에 마술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 너무 슬퍼요. 가슴이 막 찢어져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맞아요. 사실 이게 맞는 게 진짜 정답은 없어요, 마술에. 마술에 정답은 없는데 그 사람의 정답이랑 가까운 답은 있을 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마술을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마술을 하는가, 누구한테 보여주는가, 이 사람의 경력이 몇 년인가,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마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갈려요.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마술사 분들 공연이나 액트 컨설팅 할 때도 그 사람이 먼저예요. 내 답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가 먼저예요. 그래서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컨설팅을 해야 돼요, 실제로. 다음은 이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마술의 경우에 분들 현상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카드가 있으면 이 중에서 관객이 얘가 먼저 맞히는 거, 뒤집어진 카드가 먼저 맞히는 진짜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인비지블 덱이랑 조금 비교를 해볼 여러분 인비지블 덱이랑 PH님의 메모리는 일단 제시하고 있는 현상이 다릅니다. 인비지블 덱은 예언 마술, PH님의 메모리의 경우에는 어떤 관객의 인지 능력 테스트하는 것 아니면 뭐 우연의 일치 같은 현상으로 봐야 돼요. 맞아요. 이게 마술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두 개 비슷한 마술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저 연출이 아니면은 저 해법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연출을 하지 않으면은, 물론 저렇게 연출하지 않아도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마술 한 10년 이상 하면은 저거를 뭐 인비지블 덱처럼 쓰든 뭐라든 간에 그냥 지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이거 딱 배운 지 얼마 안 된, 마술 배운 지 한 1년 되신 분들한테는 저 연출이 해법을 커버하고 해법이 연출을 커버하는 두 개가 약간 양립되는 형태의 마술이에요. 그래서 저 마술 같은 경우는 인비지블 덱이랑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관객이 딱 아무거나 말했을 때 뭐 하세요 하면 되는데, 뭐 아무튼 조금 그래요. 다른 인비지블 덱의 경우엔 카드를 펼쳐서 보여줄 수 없어. 카드를 테이블에 펼칠 수가 있는데요? 아니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혹시나 펼쳐보신 분이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있나? 없나? 아, 근데 사실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제가 펼쳐서 하는 마술사를 봤어요. 제임스 브라운이라고 인비지블 덱을 펼쳐서 마술하는 마술사가 있어요. 제가 제임스 브라운이라는 마술사 되게 좋아하는데 영상 근데 그게 그 해법 영상 안에 있어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구나. 아무튼 간에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 어떤 논외,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주 이외의 마술사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마술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테이블에 카드를 이렇게 스프레드를 해요. 그다음에 한 장 외우게 시켜요. 아무거나 기억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기억한 카드 뭐였어요? 뭐 4하트 하게 되면은 4하트가 이제 이렇게 뒤집은 상태로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연출을 해요. 펼치면 너무 티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게 마술에 재밌는 건데, 인비지블 덱을 펼치면 티가 나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술사마다 각자 가진 고유의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다니다울티즈 라면은 펼쳐도 티가 안 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가이 홀링워스라면은 펼치면 티가 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약간 마술사마다 각자 정해진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그 고유의 어떤 핸들링이나 관계 컨트롤하는 능력이 달라요. 다르고 그 분위기를 만들릴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펼칠 수 없다고 해서 마술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닉스 같은 경우도 근데 피닉스는 확인 가능해요. 피닉스는 확인 가능하고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 아 맞다. 블랙홀. 블랙홀 같은 경우는 관객이 확인이 가능한가요? 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게 내가 블랙홀을 확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랑 그거를 대중한테 판매를 했을 때 그 모든 대중이 전부 다 블랙홀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랑은 다른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물음표가 나오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블랙홀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줘버려요. 관객한테. 기믹 제가 없이 그냥 줘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다른 포인트예요. 관객한테는 못 줄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다들 못 봤나? 기다려보세요. 이제 이 케이스는 움직이지 않게 제가 넣어줄게요. 보이죠 여기 카드 들어간 거. 잘 가요. 쳐주면 봤어요? 사라진 거 봤어요? 뭐야? 야, 나 눈이다. 쳐주면 사라진 거 봤어요? 만져봐도 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이건 블랙홀이 아니에요 그러면? 쳐주면 사라진 거 봤어요? 쳐주면 순간이 나는 거 봤어요? 어디가? 진짜 어디였어? 아, 진짜. 거짓말. 제 주머니 안에 저도 그래서 그냥 줘버린 영상이 있는데 여기 있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게 여기 안에 있는 카드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카드가 보호가 돼요. 근데 재밌는 상태로 이렇게 사라져요. 어디 갔어요? 카드? 사라진 카드가 콜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뭐예요? 한번 만져보세요. 네, 이렇게 그냥 줍니다. 네, 그냥 줘요. 근데 이제 제가 저거를 블랙홀을 판매했을 때 대중들이 느끼는 확인의 범위랑 내가 느끼는 확인의 범위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안전한 단어를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냥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뭔가 판매를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모습을 판매하는 건데 마술 오래 하신 분들은 딱 봤을 때 알아요. 아 이게 어느 범위까지 확인이 가능하느냐. 예, 그래서 경험치가 중요합니다. 경험치가 중요하기도 하고 저거를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는 마술사의 어떤 능력치 그리고 눈썰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계시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 그거는 펼쳐서 하는 마술이 아니에요. 하지만 메모리 가능하죠. 그냥 펼쳐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인비지블 덱은 손기술이 안 들어가요. 메모리는 손기술 들어가요. 그리고 메모리의 경우에는 어려운 손기술을 쓰면 쓸수록 더 신기해요. 이건 렉처에서도 언급하는데요. 쓰면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뭐 가르쳐 주시. 근데 심지어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기술을 몇 개 더 넣으면 훨씬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메모리는 기술이 들어가면 확실히 이점이 생긴다. 아, 근데 이것도 되게 맞는 얘기인데, 사실, 저는 메모리를, 제가 그 트레일러에서 나온 연출 보시죠? 저는 메모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트레일러에 나온 연출처럼 해본 적이 없어요. 트레일러에 나온 연출은 최대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끔 가공한 버전이에요. 기믹덱에서 기술 쓰는 거 로스트 분이 그러니까 원래 가르쳐 주는 거는 기술 안 써요. 메모리는 기술이 그것도 기술이라고 보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요. 근데 저는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마술 메모리를 할 거면 저도 메모리는, 그러니까 메모리가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마술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저는 한 번도 그 트레일러에서 나온 연출 영상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트레일러에서 나온 연출 영상은 진짜 쉽게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연출이고, 근데 해퍼 영상 안에서도 이 말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나는 원래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로스트도 그래요. 로스트도 원래 제가 그렇게 연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법을 트레일러에서 넣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해퍼 영상 안에 나오긴 하는데 로스트랑 메모리 둘 다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여러 개야. 근데 굳이 그걸 내가 안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더 쉽게 알려주려면은 그런 연출을 쓰는 게 더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거면은 무조건 기술 써야 돼요. 내 기준에서는 기술 써야 돼. 안 쓰면은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나한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10에서 20 사이에는 숫자 아무거나 말하라고 시켜가지고 1년의 과정을 거치면은 무조건 특정한 숫자 번째가 포스되는 그런 기법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게 좋은 포스냐 나쁜 포스냐를 떠나가지고 기술을 쓰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건 맞잖아. 그런 느낌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의 맞아요. 차이는 인비지블 덱은 모든 카드인데요. 메모리의 경우에는 모든 카드에 대해서 어떤 제약이 조금 그 제약을 채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멘탈적인 기법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 지출을 하면 100%로 할 수 있다. 100%로 할 수 있다.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100%를 하고 싶지 않아. 이데아 때도 저는 이 마술의 의의가 100%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도 기술을 쓰면 100%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약간 되게 기술 네. 만능주의자가 기술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인데, 기술을 쓰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술을 쓰면은 뒷면으로 안 펼쳐도 됩니다. 바이시클로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뭐 카드 하나 뒤집어져 있어요. 뭐 연출이 이렇습니다. 카드가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이 뒤집어진 카드가 뭐일 것 같냐? 라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면 카드를 하나 얘기하고 카드가 짠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안 되죠. 짠 이렇게 보여줄 수 없어. 근데 이건 기술을 쓰면 해결된다. 기술이 쓰면 이런 비주얼까지 가능. 그쵸, 가능하죠. 예, 가능해요. 이렇게까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메모리의 경우에는 기술이 뒷받쳐주면은 이게 훨씬 더 완벽하게 연출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영균님이 언급하시는 이 기술이 마술 한 1, 2년 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번쯤은 다 아는 기술이에요, 저게. 근데 이제 제가 그것까지 알려주려고 그것까지 해법 영상 안에 넣어서 같이 판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은 이제 빼버렸습니다. 하지만 다 알아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해법에서 알려준 형태가 완성된 형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무조건 해야 되는 형태다. 그렇고 인비지블 덱과의 비교를 다르다. 메모리랑 인비지블 덱은 각자의 장단점이 좀 존재.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 인비지블 덱은 메모리에서 하는 연출을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테이블에 펼쳐져 있는 한 장의 뒷면 카드를 맞힐 수는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메모리는 인비지블 덱의 예언 연출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언을 하겠다면 저는 굳이 인비지블 덱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인비지블 덱이 훨씬 더 머리도 덜 아프고요, 쉬워요. 그치. 근데 메모리는 머리도 아프고요, 기술도 조금 들어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들어가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조금 빡세긴 한데 여러분 어떻게 잘 연습하시면 언더토우를 할 수 있으면은 여기서 또 이제 이 카드가 중간에 뒤집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근데 언더토우를 할 거면은 그냥 노멀 덱으로 하는 게 그냥 노멀 덱으로 할 수 있어요. 언더토우를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만약 문어가 파멸할 수 있으면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언더토우를 외우시면 여러분들 굳이 막 로스트, 이데아, 메모리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언더토우로 다 가능해요. 근데 난 그 정도로 하고 싶지 않다. 난 또. 그 정도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왜 말만 들어 기가 나. 카드 아무거나 요 안에 카드 한 장 없어. 뭘 것 같아. 약간 윤성빈 마인드죠. 로스트를 왜 사? 언더토우 하면 되잖아. 메모리 왜 사? 언더토우 하면 되잖아. 나 이거 뭐 먹은 것 같아. 그래. 응. 맞잖아. 저거잖아. 그렇게 하면 돼 그냥. 비주얼은 그냥 뭐 기가 나는 거야 그냥. 메모리 왜 사? 그래. 세 번째 이데아입니다. 아, 이데아. 세 개의 기믹 덱 중에서 내가 진짜 그냥 하나만 사야 된다면 뭘 살까요? 이거 사세요. 이데아가 제일 제 취향에 맞아요. 맞아. 저게 맞는 말인 게 이데아는 진짜 나오기 힘든 마술이에요. 저렇게 이 모든 해법과 연출과 이 인과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쉬우면서 신기한 마술은 아마 제 앞으로 거의 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마술이에요. 이데아 같은 게 진짜로. 일단 첫 번째 내 취향에 맞아요. 물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는데 근데 이거는 해결을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맞아 떨어진 퍼즐이라서 얘를 빼면은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이 나는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생각까지도 해요. 일단 저는 여기서 더 근데 사실 이데아가 다른 버전이 한 게 더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번도 밝힌 적 없는데 이데아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수정을 되게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그 앞면 확인이 가능한 이데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카드를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카드 확인이 가능한 버전의 이데아가 있는데 그것도 이데아랑 해법은 똑같아요. 똑같고 1부터 50이 사이 다 가능한데 이제 결국엔 그거예요. 그러면 왜 그거 내지 이거 냈냐 하겠지만은 발매를 하기 위한 작품이랑 좋은 작품은 다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했을 때 상품성으로 보기가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제 판단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백종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즘은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좋은 말인 것 같긴 해가지고 이렇게 식당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서 사람마다 각자 선호하는 맛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싱거울 수도 있고 좀 양념이 강해서 약간 짤 수 있잖아요. 근데 싱거우면은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판단하고 안 온대요. 근데 짜다고 판단하면은 맛은 있는데 좀 짜네? 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온대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말인데 그런 것처럼 이 삼각형 피라미드 안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마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판단으로 지금 현재 이데아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다른 버전의 이데아도 내고 싶고요. 이데아 필수 구매임. 이데아 진짜 만족해요. 맞아요. 제가 뭐 이데아는 그냥
이거는 호불호가 안 갈릴 만한 마술이에요. 그냥 아무나 막 사도 그냥 재밌게 할 마술이에요. 이거는 저도 계속해서 이데아 같은 마술 내고 싶죠. 근데 저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할 수 있지. 저걸. 뭐 어떻게 못하겠어. 그런 음. 마술이야. 현상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현상은 여기 연출이라는 뒤집어서 사마틴 이걸 보여줍니다. 보여줘. 11은 이제 PH님이 임팩트도 너무너무 강하고요. 결국 1에서 52 사이에 어떤 숫자를 생각할지 적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연출 내내 관객의 시야 안에 있어. 관객 시야를 얘가 벗어나질 않아. 근데 이제 이거 구매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는, 야 이거 관객이 진짜 모르냐? 저는 확신합니다. 모릅니다. 진짜 확신에 차서 말씀드려요. 물론 알 수도 있. 언제? 우리가 졸라게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은 만약 관객이 저걸 알면은 그러니까 마술을 접어라라는 말을 돌려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여기 앞에 계신 마이콜님 의견이니까 혹시나 관객이 안다 하면은 그대로 그냥 마술도 다 파시고 네, 마술 접으시. 우리가 표현을 그지같이 하면 당연히 관객도 알겠죠. 봐봐요. 제가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저는 아무런 뭐 없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은 관객들은 모른다. 황금의 이론에 이제 근거리 미스디렉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거의 일종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 딱 한번 들어가고요. 기술 뭐 기술도 아니에요 솔직히. 맞아, 나 저거 발로 해봤어요. 나 진짜 거짓말 안 나고 나 저거 발로 해본 적 있어요. 발로도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기술도 아니고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 너무너무 설계가 잘 되어 있는 맛.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얘기해. 여러분들도 이거 1에서 50 진짜 아무거나 말해도 돼. 아무거나 뭐 1이든 52든 뭐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진짜로 이게 적혀 있나요? 진짜로 적혀? 관객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감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성공 확률 100%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의 주의. 어차피 사람들이 말하는 숫자가 다 거기서 거기다. 저는 마술의 사람이 아닌 이상 1이랑 52 번도 안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기한다 하더라도 제가 1이랑 52에서 다른 숫자로 바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이랑 52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 2랑 50, 3이랑 5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데아 하면서 그렇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왜 제가 1부터 52까지가 다 가능하게 만들어놨냐? 이것 또한 판매를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분명 이거 발매를 하면은 그런 질문들이 넘쳐나요. 1부터 52 사이의 숫자 전부 다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답변을 이 상태로 냈을 때 네, 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영기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원래 하는 대 스타일대로 하게 된다면은 1부터 52 사이에 숫자 아무거나 가능한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혀가 길어져요. 답변을 할 때 1과 52는 불가능한데 뭐뭐 어디 여기서부터 이미 반감이 생겨.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구매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맛을 발매할 때는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부터 52를 전부 다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술의 자유도를 조금 낮추고 그 빈 자리에 다른 어떤 서들티들을 띄워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을 못. 아니 1에서 52 사이에서 뭔 숫자를 얘기할 100%로 할 수 있는 굳이 왜 성공 확률을 낮추냐? 100%인데 왜 그걸 80% 성공 확률이 없는 마술을 왜 성공 확률이 있는 마술을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성공 확률이 그렇게 안 떨어진다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내가 조금 낮춘 아주 조금 낮춘 성공률로 마술의 현상을 정말 크게 극대화할 수 있다 생각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는데 구매하는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데아를 한다면 이대로 안 할 거 자유도로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서들티들을 네, 근데 이것도 각자 테이스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필트레 블루랑 레드가 노멀덱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도를 조금 낮추고 서틀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생각이 들어요. 영상에서는 이렇게 연출을 PH님이 한번 참고해 차근차근 읽으면 내가 어떤 마술을 배우는 너무 간단한 마술이다. 이거 한 장에 다 차근차근 읽으면서 따라해보자. 연출. 관객이 1에서 52의 숫자를 뭐 뒤에 따라가는 거죠. 숫자 얘기하고 관객 얘기하고 그 숫자 쳤더니 뭐 3 나오고 3마트 나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는 이 마술 해법이라고. 난 이 마술 해법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해법 읽어보니 좀 더 나 또한 이해할 수 없. 난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해. 진짜 똑똑한 연출이라고 생각했어. 이게 이제 오성월사님 연출인 거죠. 나쁘지 않아요. 좀 친해. 마술 역시 좀 오래 한 사람이다 보니까 좀 쳐. 마술 나쁘지 않아. 제가 10점 만점에 한 7점 드리겠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뭐 그냥 뭐 봐줄만 하네 아이디어가. 여기까지가 또 이데아. 뭐 제 그냥 전체적인 평을 말씀드리면 기믹덱 마술들 졸라 신기하다. 진짜 개 신기하다. 특히 생각한 카드에 대한 생각을 읽는 멘탈 마술들이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스벤갈리나 멘탈 포토그래피, 미라지 덱 이런 것들이랑은 좀 성격이 조금 달라요. 인비지블 덱이나 브레인웨이브 덱하고 유사한 결이 멘탈류의 기존에 잘 없던 해법인가요? 기존 해법을 잘 응용한 건가요? 브레인웨이브 덱이나 인비지블 덱이나 뭐 멘탈 포토그래피 저는 이 마술은 적어도 진짜 마술을 사람들 앞에서 카드들을 보고
뭐 아무튼간에 아 그냥 셋 중에 제일 신기한 게 뭐냐? 이데아 사십시오. 그냥 이데아가 짱입니다. 아 나 근데 좀 그냥 마술 매니아로서 좀 고민할 수 이게 지금 이데아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중에서 좋은 걸 골라라가 아니라 웬만해서 그냥 어떤 마술 도구 살까요 할 때 추천해주는 마술 도구 중에 저는 이데아가 나올 거 생각해요. 왜냐면 이데아가 진짜 쉽고 좋아요. 저 마술 같은 경우는. 이 기믹덱 세 개 중에서 하나 고르라 뿐만 아니라 그냥 마술샵에서 한 4만 원대 기믹덱 뭐 살까요 하면은 저는 이데아 추천드려요. 진짜 원래 제가 제 마술 도구 막 앞서서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이데아는 진짜 쓸만합니다. 그냥 이데아가 짱입니다. 아 나 근데 좀 그냥 마술 매니아로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재밌는 거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는 마술 해보고 싶다. 메모리 사실 메모리가 고민하는 맛이.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메모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메모리가 이 방법론적으로도 기법적으로도 재밌어요. 이거 마술 오래 하신 분들이면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저 마술의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출하는 맛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이데아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하는 맛이 나질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도구를 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주사위를 딱 굴렸을 때 그 주사위 눈을 내가 알아낼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야. 되게 비싼 도구거든요. 근데 사놓고 한 번도 안 썼어요. 뭔가 내가 하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도 관객 반, 그러니까 그 로스트, 그러니까 그 이데아 같은 경우도 관객 반응은 최고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안 하는 느낌? 너무 쉬우니까. 너무 마술 자체가 완벽하니까 뭐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약간 개척하는 맛이 좀 있어요. 약간 게임으로 치자면은 메모리 같은 경우가 GTA 6죠. 약간 자유도가 높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연출해볼까 이렇게 하는 느낌. 네, 근데 아무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로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많이 한 마술 순서는 메모리 다음 로스트 다음 이데아예요. 로스트도 관객들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 많이 하거든요. 이게 생각하는 이 세 개 중에 계속 머리에서 맴돌. 이 머리에서 이렇게 계속 돌아리가. 맞아요. 그리고 세 개 중에 제일 추천하는다. 제 개인적으로는 로스트가 조금 난이도에 비해서 현상도 좀 메모리나 이데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런 느낌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기믹덱은 더 나올 것 같아요. 저번에 칼리님 모임 때 살짝의 기믹덱들을 조금 소개해 주셨거든요. PH님께서 그때 소개해 주셨던 것들 중에서 아직 안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다음에 기믹덱 나올 맞아요. 기믹덱이 나온 것보다 안 나온 게 후두룩해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뭔가 제품으로 발매하기 좋은 것들은 계속 발매를 할 예정이고, 칼리형 세미나가 작년이었죠? 실제로 이 기믹덱 3개 만든 게 한 4년, 5년 전이니까 진짜 옛날에 만든 마술을 이제서야 낸 겁니다. 그래서 뭘 사라고? 마술, 솔직히 너희들이 남자다. 남자로서 마술을 좀 하고 싶다 하면은 메모리 사라. 메모리 사고 그 다음 로스트 사고 그 다음 이데아 사라. 이데아는 너무 쉬워. 이데아는 마술하는 맛이 안 나요. 네가 만약에 남자다 하면은 만약 문어가 파멸할 수 있다면 사가지고 언더토어를 해라. 언더토어를 하면 사실 세 개 다 재밌어요. 세 개 다 재밌으니까 세 개 다 제가 봤을 때 구매 추천드리는 순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순서는 이데아 메모리 로스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메모리 로스트 이데아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반대로 이데아를 산 사람들 푸시라 예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고요. 이데아만 구매하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이데아만 구매해도 아무튼간에 게 또 많이 남았고 그것도 나오면 아무튼 님 잘 봤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나라면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좋아요.